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 15만원 끝내는 직장인 주식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5월 증시 이벤트 및 대응 전략이고요. 오늘 방송은 월간 시황 방송입니다. 제가 주간 시황 방송은 주간 증시 체크해서 매주 해드리고 또 한 달에 한 번 해당 월이 시작될 때쯤 해당 월에 있을 만한 이벤트를 예측해보고 그에 따른 대응을 어떻게 될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5월달은요 특집 방송 형태로 지난주에 이어서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국 증시 전망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주도주가 등장했다라는 소주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로운 주도주가 뭐죠? 바이오인가요? IT인가요? 아니죠. 남북 경역주입니다. 자, 남북 정상회담 이전의 한국 증시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일단 증시 환경이 악화됐습니다. 증시를 둘러싼 매크로 환경이 안 좋아졌죠. 이제 인플레가 오르면서 금리 인상이 가속화, 특히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가속화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의 실적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좋긴 하지만 예전만큼 아니다. 그럼 주가는 안 좋죠. 제가 주식은 이게 좋냐 나쁘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더 좋아지고 있느냐 더 나빠지고 있느냐 이걸 따진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성장률이 수출은 잘 되고 있으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수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는 안 좋은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외국인의 매수세가 약화가 됐고 매수세가 약화되다 보니 시장을 살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지수가 횡보가 되고 또 주도주가 부재되니까 개별 종목 장세가 얼마 전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증시 상승을 이끌 모멘텀 자체가 부족했던 거예요. 뭔가 있어야 그게 이제 주도주로 나타나서 업종으로 나타나서 시장을 끌고 가는데, 그죠? 그런데 4월 27일 갑자기 남북 정상회담에서 완전 비핵화가 선언문에 표기됐습니다. 이런 남북 정상회담이 얘기가 됐지만 이제 완전한 비핵화라는 얘기는 처음 나온 거죠. 그리고 29일날 북한이 핵심장 폐기를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결국 새로운 재료가 등장을 했다는 거죠. 남북 정상회담은 김정일 때도 있었지만 김정일과 노무현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그게 새로운 재료는 아닌데 단발성 재료로 갈 수 있었는데 비핵화라는 새로운 재료가 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존 남북 경협 테마와 현재 남북 경협 테마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벤트가 단발성이었어요. 기존의 거는. 뭐 개성공단이 어떻다, 뭐 어떻다, 단발성, 뭐 누가 만난다, 기대감에만 며칠 가고 뭐 이랬죠. 근데 지금은요, 지속적인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뭐 DMZ신이, 뭐 이산상봉이니, 자원개발이니, 뭐. 그리고 이벤트가 빠르게 계속 뭐가 터져요. 뭐 몇 달 나오고 몇 달 있다 나오고 아니라. 그게 또 연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다. 지속적이고 빠른 이벤트가 연속적으로 발생한다. 당장 녹음을 하는 오늘 5월 2일에도 뭐 이제 평화공원이 또 나왔죠. 얘기가. 그러니까 최소한 이러한 이벤트는 북미 정상회담 아마 5월달 한 2, 3주 안에 한다는데 그때부터 또 진짜 거기서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까지 최소 아니면 거기서 얘기가 잘 돼서 계속되면 연말까지도 계속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발성이 아니라 연속성이 있다. 그게 차이가 있는 거고 대상 종목이 일부 종목이 한정됐어요. 뭐 북한이 미사일 쏘면 뭐 방산주 잠깐 올라갔다 내려가고 1박 2일, 개성공단주 1박 2일. 근데 지금은요 다양한 테마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예전에 없던 남북 경협 테마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대상 종목이 흔히 말하는 잡주, 소형주에서 대형주까지 확산되고 있어요. 현대 로템이 철도로 100% 올랐어요. 지금 한 달 사이에. 대형주죠 여러분. 그죠? 흔히 말하는 멀쩡한 주식도 많이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막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죠. 또, 기존에 파급 효과가 적었어요. 기존의 남북경협, 뭐, 이게 개성공단 이런 게 뭐 얼마나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겠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죠. 건설도 해야 되고, SOC도, 철도, 항만, 도로,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파급 효과가 클 수 있다는 거죠.
이따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는데, 이 문재인 정부는 이걸 고용 창출 효과로 보고 있는 거죠. 그 시세 분출이 일주일 이내란 말이에요. 평균 2, 3일. 제가 흔히 2박 3일, 1박 2일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쭉 올랐다 빠지고, 쭉 올랐다 빠지고. 단발성이니까. 근데 지금은요, 장기간에 걸쳐서 다양한 업종과 종목이 순환 형태로 돌고 있어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기존의 지금 남북 경협 테마와 틀리다는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테마는요, 어떤 테마든 신선함이 중요합니다. 프레시네스. 그러니까 처음 나왔냐 안 나왔냐. 남북 정상회담은 신선하지 않죠. 단발성으로 꺼낼 수 있는 재료였죠. 근데 비핵화라는 신선한 재료가 나왔다는 거죠. 처음 얘기가 나와. 처음. 그죠?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막 얘기가 막 나오고 있어요. 현재의 남북 경협 테마 같은 기존 남북 경협 테마와 많이 틀린 게 문재인의 국정과제도 다 들어가 있고 실질적으로 얘기가 많이 논의되고 있죠. 뉴스 기사를 보면. 그러니까 예전과는 다르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북 경협 테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남북 경협 테마가 시장의 주도주로 나올 확률이 높다. 수급이 여기 쏠리면 나머지 다 죽는다. 바이오 다 죽었잖아요. 그죠? 중국 소비주 얘기 쏙 들어갔죠? 시장에 있는 돈이 이거다. 근데 대부분 이건 번외 얘기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 이게 주도주로 자리 못 잡으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장은 꼬꾸라지실 확률이 높습니다. 증시 자체가. 어쨌든 지금은 지금에 집중하면 되니까요. 제가 계속 보여드렸죠. 이제 기존 테마가 이렇게 있다. 남북 경협 테마, 이제 주요 테마, 제가 기존 테마, 신규 테마로 분류했는데 기존 테마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대북 인프라 지원, 철도, 대북조선 가스관, 비료 백신. 이런 거 예전부터 다 있던 거죠. 그죠? 지난주에도 보여드렸고, 개성공단은 4월 18일부터 시세가 갔어요. 또 금강산 관광은 이것도 4월 19일 날부터 시세가 갔고, 철도 요새 핫하죠. 이번 주에. 이거는 4월 27일부터 갔어요. 그리고 오늘도 갔죠. 대우 AR과 DITI. 대북 송전 4월 19일 날부터 갔어요. 가스관 5월 1일부터 갔죠. 5월 1일이 아니고 이제 5월 1일은 증시가 이제 근로니까 쉬었고 이제 4월 30일 날 갔고요. 그죠? 5월 2일 녹음하는 오늘 비료주가 갔죠. 그죠? 조비, 효성 OMB 여기 없지만 우성사료, 동방아그로 이런 것도 막 갔죠. 보세요. 이렇게 막 순환하고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이건 신규, 기존에 없던 거. 이제 자원개발, 건설, 신재생, 지뢰제거, 평화공원, 부동산. 평화공원이나 부동산은 기존에 있다고 쳐도 자원개발, 건설, 신재생, 지뢰제거 테마는 새로 나온 거죠. 그죠? 이게 보세요. 기존에 없던 테마들이 막 생기고 알을 까듯이 막 생기잖아요. 그죠? 자원개발, 포스코 캠텍, 대창솔루션, 엘컴텍, 케인, 에버다임, 수산중앙, 우린기계. 지금 이 중에 가장 많이 간 건 대창솔루션이죠. 이게 원래 보물성 관련 테마주였어요. 4월 20일부터 갔죠? 그리고 지금 조정 중이고, 대부분 4월 달에 갔던 거는 4월 한 15, 19, 20, 20 이때 갔던 건 지금 조정 중이에요. 근데 대창솔루션은 계속 가고 있고, 건설, 이거 4월 18일 갔고요. 유니슨, CS윈드, 이거 오늘 갔죠. 5월 2일날 신재생, 북한 에너지 협력하면 신재생이 최우 1순위라며요. 그죠? 남북경협 1순위. 자원개발은 북한 광물 매장 3,000조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지뢰제거, 이거 4월 25일부터 갔죠. 웰크론, 퍼스트텍, KM, 유지점. 이제 웰크론이랑 퍼스트텍이 서로 삐까삐까 하죠. 평화공원이 예전부터 있는 게 4월 19일에 갔죠. 이제 DMZ 부동산 관련주인데 이제 오늘 5월 2일자 저녁에 뉴스가 나왔어요. 평화공원 한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뉴스가 이제 그럼 5월 3일부터 이 주식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4월 20일 간 건 일신석재, 이화공영 이런 게 간 거고 이 안에도 못 간 것들이 있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테마가 돌고 돈다. 별의별 테마가 나오고 있다. 그만큼 지금 파급 효과가 크다. 한번 정지해놓고 잘 보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일단
세무 테마별로 순환매가 됩니다. 순환매. 그리고 이제 압축이 될 거예요. 그 테마 중에서도. 그러니까 종목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50% 이상 급등한 낡은 테마들이 있죠. 경험 테마들 중에. 개성공단 테마다. 이제 그 중에 몇 놈만 갈 거라고요. 예전에는 막 다 돌아가면서 그 안에서도 개성공단 막 갔죠.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한두 종목만 갈 거다. 낡은 테마들은.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종목을 잘 선택하셔야 된다. 아니면 새로 가는 테마를 사시든가. 그건 좀 여러 종목이 갈 수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태어나는 그런 경합 테마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급등 종목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fast following, 빨리 따라 붙으셔야 된다. 지금은 얘기가 좋기 때문에 경합 테마를 내가 샀다고 훅 빠지는 장은 아니에요. 새로운 걸끔. 사고 안 갈 수는 있지만 내가 사고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는 빨리 따라보면 적다. 지금 재료가 계속 이벤트가 앞서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당일 매매, 종가 매매. 그러니까 오늘 장 후반에 사서 내일 장 초반에 팔거나 아니면 데이 트레이딩 하루 사서 하루 그런 거 추천드려요. 짧게 끊어서 특히 낡은 테마들, 기존에 많이 울고 먹었던 테마들은 그렇게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거는 절대 물리지 않는 이상 길게 갖고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경험 테마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젠 짧게 가셔야 돼요. 아셨죠? 마음 같아서는 사고 상 바로 30% 가고 싶죠. 근데 이제 그거는 하늘에 맡기고 수익을 낸다는 관점에서. 여러분 지금 딴 종목 가면 수익 못 내요. 절대. 낼 확률이 적어요. 5G 쪽 약간 빼고. 아셨죠?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이렇게 뭐랄까 어떤 걸 좀 이렇게 말로만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특히 차트를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원래 차트를 이런 급등주 차트 이런 거 뭐 상한가의 기적 뭐 이런 거 하면 원래 조회수도 많고 막 하는데 저는 그거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차트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차트는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외모만 보고 판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실수를 할 수가 있죠.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 차트를 잘 모르시는, 이 기술적 분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차트만 보면 그냥 따라갔다 당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차트를 이렇게 이런 식의 차트는 설명을 안 드려요. 그렇지만 지금 시기가 시기고 사실 이것도 이제 누가 하느냐에 따라 뭐 예를 들어서 급등주, 남북 경협주 급등세 잡는 법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 말고 이제 그 어떤 차트의 눌림목이 어떤 식으로 해서 상승이 되는지 한번 유형을 파악하는 의미에서 제가 요런 차트를 몇 개 모아봤어요. 원래 그러니까 요새 차트는 요런 식으로 가니까 한번 보자. 근데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차트보다 재료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먼저 말씀드릴게요. 꼭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있다는 거지 요렇게 바로 보고 따라가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요새 핫한 거죠. 데이오에일입니다. 철도 관련 테마죠. 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이전 상승하는 장대 양봉에 있죠. 그럼 그 장대 양봉의 거래량의 1.5배 미만을 유지돼야 되고 그리고 저점이 유지가 돼야 다음 슈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전 장대 양봉의 대량 거래량이 1.5배 미만의 거래량이 나와야 되고 저점이 유지돼야 다음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원 보시죠. 이렇게 장대 양봉과 장대 거래량이 나왔죠. 근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캔들이 보시면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어요. 캔들 차트의 비밀, 제가 거래량의 비밀 그 편 보시면 늘 강조하는 거죠. 아마 잘 못하시면 이해 안 가시면 그거 보시고요. 어쨌든 여기서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세력이 아직 미리 이탈해요. 근데 제가 주식에서 가장 나쁜 게 뭐라 그랬습니까? 뭐 어떤 형태의 음봉이든 캔들이건 뭐거나 하여튼 저점이 낮아지는 게 가장 안 좋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떨어지는 게 주식에서는 가장 안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 거래량은 그 1번 그 원인은 거래량보다 적으니까 오케이. 근데 이제 저점이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요거 나온 게 저점에 거의 닿았죠. 그러다가
저점이 유지되니까 유지되다가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캔들이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식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번 원 전쯤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2번 원에 한 뭐 단봉들이 있죠. 단봉. 하나 파란색도 있고 은봉도 있고 양봉도 있는데 거기쯤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이해 가시죠? 만약에 2번 원에 있는 거래량처럼 거기서 거래량이 안 터지면 결국엔 밀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리고 이제 3번. 이게 나왔죠? 여기도 보면 2번 거래량보다 3번 거래량이 적죠. 그러니까 사실 3번이 이제 원래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긴 위에 캔들 꼬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점일 확률이 높다고 보지만 이거는 이제 완전 세력주 차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세가 끝났다 볼 수는 없는 게 다만 잠시 쉴 수는 있죠. 근데 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거래량이 줄면서 저점이 유지돼야겠죠. 저점이 깨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시세가 여기서 끝났다 볼 수는 없는 거죠. 당분간 조정은 2, 3일간은 조정은 될 수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한번 다른 차트 조비. 요것도 이제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죠. 비료. 여러분 보세요. 차트가 앞에 차트랑 모양이 비슷하지 않나요? S자 약간 이렇게 뭐 거꾸로 했다고 표현해야 될까? 여기도 보시죠.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장대 나왔죠. 이전 거래량보다 엄청 많이 터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음봉으로 막 밀리죠. 근데 거래량이 조금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저점이 유지됐단 말이죠. 이전 장대 거래량이 나온 거에. 이건 그래도 더 많이 안 밀렸네요. 그래도 첫 번째 거래량의 몸통 부분이니까 저점이 밑으로 덜 떨어질수록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다시 거래량이 터지면서 바로 상한가에 갔네요. 그죠? 자, 효성 OM 이것도 비료죠, 여러분. 이것도 모양이 또 비슷하죠. 앞에 차트랑. 이것도 이렇게 장대 거래량이 터졌고요. 1번. 그리고 거의 중간쯤 되네요. 두 캔들에. 그래서 거래량이 또 주니까 이렇게 됐죠. 효성 OMB는 모양이 아주 잘 나왔죠. 오늘 상한가 간 것도 거래량이 별로 안 터지고 상한가를 바로 갔죠. 밑꼬리가 긴데 거래량이 적어요. 결국 뭐예요? 매집이 잘 됐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상한가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자, 이제 요거는 한번 퀴즈식으로 해볼게요. 인디에프입니다. 인디에프. 개성공단 4월 19일 날부터 간 거죠. 아마. 자. 1번 장대 거래량 나왔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음봉이 나왔어요. 음봉. 이제 올라갔으니까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겠죠. 거래량은 줄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걸 세력이 미이탈했다 볼 수 있어요? 이게 오늘 이제 5월 2일자 차트인데 거래량 아니죠. 주가가 여기서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5월 3일부터 이게 주식이 가려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 장대 양봉이 나오면 시세가 또 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일단 거래량이 늘어야 됩니다. 왜? 기존에 지금 이 가격대가 이게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줄는 걸 계속 보는 걸 말씀드리면 거래량이 왜 주냐? 안 팔아서 줄 수도 있지만 이 가격대가 비싸서 사는 사람이 신규 매수자 적어서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비싸면 사람들이 안 사니까 밑으로 물량이 쏟아지면서 음봉이 나오겠죠. 근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고점이 높아지면 양봉이 나오면 새로운 신규 매수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손바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디에프는 이제 거래량이 계속 이대로되면 결국엔 밑으로 쭉 빠지는 거고 거래량이 늘면서 양봉이 나와야 새로운 시세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가급적이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걸 보고 패스트 팔로잉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잘 이해하신 분은 그 거래량의 비밀 한번 좀 보세요. 요렇게 제가 차트까지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남북경협 특집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5월 주요 증시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달 주요 이벤트는 뭐 딴 거 없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그 다음에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공고입니다. 5G는 올해 주요 테마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남북 경협주가 만약 쉬게 된다면 테마는 5G로 갈 겁니다. 자, 일단 5월 2일날 4월 출입 동향이 발표되고요. 요거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2월에 미국 FOMC가 5월에 있습니다. 2일에. 그 다음에 이제 4일부터 삼성전자가 이제 신주 액면 분할했죠. 거래 재개됩니다. 궁금합니다. 개인들이 많이 샀는데 향후 주가가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이제 5월 4일 주파수 경매 공고가 있습니다. 오늘 5G 종목들 음봉 상승하다 음봉 나왔죠. 예. 그 다음에 9일날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자, 그럼 주요 이벤트 한번 알아보시죠. 4월 수출입 동향이 나왔습니다. 이제 좀 우려스럽게 18개월 만에 감소세로 월간 그 증가율이 줄었습니다. 전환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18년 1월부터 4월까지 수출은 역대 최고치입니다. 반도체 기계, 일반 기계, 석유화학 등은 증가 추세로 있는데요. 무엇보다 경기 둔화가 좀 우려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주식은 계속 말씀드리죠.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좀 우려되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끌 모멘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 경협이 치고 나가는 거죠. 5월 FOMC 회의입니다. 기준금리 동결 예상되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막 미국이 상승하다 보니까 긴축 속도가 빨라지기 주목이 됩니다. 그 원래는 올 초만 해도 올해 금리 인상을 3번 한다 그랬는데 이제 4번까지 얘기가 나오고요. 특히 이제 6월에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 올해 2번째죠. 그럼 저희랑 한 0.5가 차이 났는데 이제 한국은행이 또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5G 주파수 경매 공고가 5월 4일에 있습니다. 3.5GHz 주파수 총량 이제 제한돼 있어서 이동통신사 간에 이제 서로 이제 물고 묻는 이제 비용에 관한 쩐의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런 게 돼 있는데요. 어쨌든 뭐 이동통신사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제 저희 통신 부품주들 5G 대장주면 몇 개 있죠? 그 중심으로 관심을 뭐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5G 편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5월 9일 날 있습니다. 한중일 경제협력 내용도 포함되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경협인데 아마 이게 뭐 가스나 뭐 철도, 뭐 해저 터널 뭐 이런 거 같은데 한번 내용을 한번 좀 잘 보시면 여기서도 또 새로운 테마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협 관련주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올해 북미 정상회담이 5월 중에 있습니다. 뭐 장소가 판문점이다 어디다 얘기되지만 한국 정부는요 이제 중요한 건 깨질 확률은 적어요. 트럼프도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요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한다는 가정하에 한반도 신경제지도 3대 벨트를 경협 프로젝트를 구체화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 한반도 신경제지도 3대 벨트가 뭐냐면요. 동해안 쪽은 에너지 자원, 서해안 벨트는 산업 물류 교통, DMZ 벨트는 관광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철도 관련주는 동해안 벨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죠? 서해안 개성공단은 서해안 벨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제 DMZ 벨트가 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남북 접경지 이게 DMZ 쪽인데 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한답니다. 그리고 이건 뉴스에 아직 안 나오고 있죠.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왜 그런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 이건 이미 뭐 얘기가 나왔죠. 통일경제특구가 뭐냐 왜 이 얘기를 하냐 보시면 문재인의 국정 100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90번째 과제에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이라고 있습니다. 통일부 과제죠. 여기 보시면 3대 벨트 뭐 동해 뭐 다 여기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신문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 중에 지금 남북경협 재개, 남북경협 피해 조속 지원하고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민간경협 재개 추진한다. 여권 조성 시 개성공단 정상화 및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남북 공동자원 활용을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 김정은이 가장 관심 있는 건 동해안 벨트입니다. 원산 쪽.
그 다음에 이제 남북 적경지역 발전, 통일 경제 특구 지정 운영, 남북 협의를 통한 남북 적경지역 공동관리 설치,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추진 여건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 효과를 보시면요, 문재인 정부가 요거에 대한 기대하는 내용이 있어요. 남북 경협 활성화로 통일 여건 조성, 뭐 당연한 거고,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률을 제고한다. 그 다음에 동북아 지역 경협의 허브로 도약한다. 다 엮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런 또 경협이 우리나라만 있잖아요. 또 글로벌 이제 그 뭐 유라시아 철도 뭐 이런 거 하면 약간 그럴 수 있지만 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좀 뒤져보면. 여러분들 잘 뒤져보세요. 자, 요렇게 주요 이벤트가 있으니까 오늘 좀 내용이 많으니까요. 한 번씩 이렇게 중간중간 퍼스 하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월 7일은 대체 휴무일이죠. 그래서 그때 주간 정치체크 5월 2주차 방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이상 원샷이었습니다.